자, 반면에 이제 재래식 잠수함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를 이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 이거는 우리가 컨벤셔널 submarine, 그 다음에 submersible ship, submersib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작동 원리나 특징 이런 걸 보면은 우선 동력원은 크게 내연기관과 축전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내연기관이라는 건 주로 이제 디젤 엔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전지는 배터리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상 운행을 할 때, 그 다음에 수중 운행을 할 때 이게 이제 전부 구분이 된다. 예컨대 수상으로 기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디젤 엔진이고, 그 다음에 수중으로 기동을 할 때는 배터리로만 그 수중 기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려 그런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재래식 잠수함은 물 밖으로 기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가동을 해가지고 추진축에 연결된 발전기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은 지금 현재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기나 산소가 필요하다. 디젤 엔진을 돌리려면,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면 가까이 부상을 하는데 100% 밖으로 안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스노클 높이가 한 1m 되기 때문에 이 스노클만 물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공기를 이제 흡입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잠수함 내에 이제 어떤 이런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도 다시 또 방출도 하고, 그와 같은 그 스노클 역할을 하는데, 이때가 이 재래식 잠수함은 외부 공격에 가장 취약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을 지금 전부 장착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연료는 경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 그 차량에서 선박에서 쓰는 그 경유를 이제 전부 그 연료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이 이제 수면 근처나 이 스노클링 깊이 여기서 이제 항해를 할 때, 디젤 엔진이 이제 공기를 흡입해서 이제 작동을 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함내 전기장치, 여기에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것이 이제 충전됐으면 이게 이제 수중에서 완전히 자망할 때 잠수함의 유일한 동력원이 된다. 이 배터리가. 그래서 이 잠수함의 이제 잠수 수중 항해 시 디젤 엔진 사용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100% 이제 배터리에서 간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충분히 충전해 둔 그런 대용량 납축 전지나 아니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여기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전기 모터를 구동을 해서 이제 프로펠러를 돌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곧 잠수함의 수동 잠함, 수중 잠함 지속 능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중 잠함을 했을 경우에 이제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를 이용을 하는데, 전기 모터를 구동해서 잠수함 추진하는데 소음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은밀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배터리 용량이라는 건 항상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망 시간이 항상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스노클링 이거는 이제 잠수함 수중 그 디젤 엔진을 작동할 때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체가 물 속에 머무르 이제 길게 보던 아까 얘기대로 자 이걸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그러니까 이 단점은 스노클 마스터가 수면 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적에 탐지될 위험이 가장 높은 그런 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AI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r Independent Propulsion 해가지고 이제 공기가 필요한, 공기와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그 추진 체계를 갖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고효율 그 배터리를 탑재했다.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P라고 하는 거의 이제 기능은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디젤 엔진 가동을 위해서 항상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제 이걸 충전시켜야 됐는데, 그러나 디젤 엔진은 이제 공기가 필요하니까 항상 수면 위로 부상해서 스노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그러나 AIP는 스노클 이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진력과 함내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작전을 할 수가 있고 극적으로 이와 같은 작전 시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작전 능력 자체가 이제 기존 잠수함에 대비해서 이제 AIP 있는 잠수함, 없는 잠수함 비교했을 때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 이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2주 이상 잠항이 가능하다. 잠수함에 AIP 기능을 탑재했을 경우에 그렇다. 이제 그래서 그러나 이 AIP의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이제 배터리 그 충전 빈도가 이제 줄어들 뿐이지. 예, 근데 10시간 이제 배터리 이거를 이제 뭐 12시간, 13시간, 15시간 이렇게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것이 이제 그 대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다시 스노클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물 밖으로 기어 나와야 된다. AIP를 탑재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AIP, 그 퓨얼 셀 AIP라고 그러는데 이제 독일의 214급에 장착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보고 2서부터 전부 그러니까 1800톤급 이상 장보고 2급서부터 전부 이 AIP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P는 이제 수소와 산소 이거를 연료전지에다 공급을 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와 물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끓여서 이걸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고 이거를 다시 또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와 물을 생산한다. 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효율, 효율, 그 다음에 저소음,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숙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기능 한계는 핵 잠수함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핵 잠수함에 걸맞는 그런 그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러니까 출력도 우선 핵 잠수함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뿐더러 그 다음에 만약 AIP 시스템 자체에 저장된 연료, 예컨대 수소나 액체 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소모가 되면 재충전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AIP 동력만으로 고속항해 뭐 이런 것들은 전투 속력을 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다. 예컨대 20노트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속으로 기동하거나 이제 대량의 전력을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디젤 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